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그 도시개발법 진도 나가겠습니다. 208페이지 보시면은 도시개발법 먼저 들어가기 전에 체계잡기라고 나와요. 체계잡기. 도시개발법은 그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 체계를 먼저 잡고 들어갑니다. 먼저 법 이름을 좀 써볼게요. 도시개발법이에요. 그러니까 신도시를 개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국계법에 이제 모자관계 있는 법인데 신자를 붙이면 좀 편하실 거예요. 공부할 때. 그러니까 신도시를 개발한다. 이때 적용되는 법이에요. 절차법이죠. 그래서 일단 문항수는 우리가 6문제 나옵니다. 6문제. 많이 안 나오고 국계법에 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제 문항수는 6문제고 목표는 5문제. 거의 다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내용이 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해를 중심으로 먼저 접근을 하시고요. 큰 틀을 보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공부하기 편한데 그 큰 틀이라고 하는 게 208페이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8페이지 보면은 하나의 신도시가 개발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큰 제목만 봐도 돼요. 왼쪽부터 보시면 위에부터 보세요. 위에부터 208페이지. 그럼 이제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신도시예요. 신도시. 그러면 대한민국도가 이렇게 있으면 서울특별시가 이렇게 있고 서울특별시 주변에 서울특별시의 기능을 이렇게 분산하는 겁니다. 1기 신도시, 또 2기 신도시,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이렇게 개발을 하죠. 현재 3기 신도시까지 나와 있는데 하나의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함부로 막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뭐 옛날에 신도시가 보면은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옛날 다 논밭이었다, 과수원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아파트가 들어서 있죠. 아파트나 뭐 상가가 그런 형태로 개발이 안 된 토지를 새로이 개발하는데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또 어느 지역을 개발할 거냐, 도로는 이 안에 몇 개를 설치할 거냐라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1단계로. 아무데나 막 지정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수립해요. 그 맨 위에 있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개발계획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지금? 예, 1단계. 번호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어디다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을 먼저 수립한다. 그때 수립하는 계획의 이름이 4글자로 개발계획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원래 이 계획은 여러분들 정식 명칭이 도시개발사업계획이에요. 다시 도시개발사업계획. 도시개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큰 틀의 방향,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위치라든가 면적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개발 계획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지역에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겠다라는 대상지의 위치, 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구는 몇 명 수용하겠다 이런 걸 담고 있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계획의 이름을 4글자로 개발계획 이렇게 줄여서 부릅니다. 시험도 그냥 4글자로 나와요. 개발계획으로. 그러면 개발계획을 이제 우리가 수립을 하고 이걸 누가 수립하면 지정권자가 수립해요. 지정권자는 누군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지정권자가 A라는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라고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인구가 몇 명 수용되는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먼저 수립이 돼요. 1단계로. 그러면 개발계획을 보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밑으로 내려가면 개발계획을 보고 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 다 사업 대상 지역이죠. 자, 그거를 우리가 번호 2번 붙여도 됩니다. 도시개발구역이라 그래요. 도시개발구역. 그럼 도시개발구역은 사업 대상 지역이죠. 사업 대상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 사업 대상 지역. 그러면 자, 우리가 순위를 볼 때 1단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보고 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이걸 뭐 다른 사람이 지정하면 우리가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개발계획을 수립한 지정권자가 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이렇게 써요. 4글자로. 4글자로 뭐라고 써요? 지정권자.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왜냐면 도시개발법은 지정권자가 거의 대부분의 역할을 다 한다고 보시면 돼. 10개 중에 9개를 하니까 하나 빼곤 다 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 일단 행정청 때문에 고민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냥 모르면 누구 하면 돼요? 지정권자가 맞는 거야. 한 군데만 빼고. 한 군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뭐 큰 틀로 일단 전체를 좀 보는 게 중요하고, 그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다라고 하면은 사업 대상지역이 정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상지역이 정해지면
누가 사업할지를 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려가면 시행자, 여기 3단계예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뭐 합니까? 그 다음 절차가 뭡니까? 그러면 주체가 정해져야지. 사업을 누가 한다가 정해지는데, 세 글자로 부를게요. 그냥 시행자라고 부르시면 돼. 사업 시행자가 정해집니다. 이렇게. 그 시행자는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면 공공하고 민간 동그라미 쳐놔요. 두 명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 있고 누구도 있다? 민간. 몇 명의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2명. 자, 공공사업 시행자도 있고 민간사업 시행자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공과 민간이 있고요. 공공이나 민간 중에 한 명을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행자가 만약에 정해졌다. 그럼 누가 할지를 정해졌잖아요. 그럼 시행자가 자, 이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주체가 정해졌으니까. 그런데 시행자가 사업을 요 개발 계획을 보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건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를 10개 설치하겠다. 이게 개발 계획이 있어요. 그럼 어디다 설치하겠다. 몇 차 정도로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 개발 계획을 한 단계 더 구체화시키는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내려가면 국계법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자, 실시계획을 작성해요. 네 번째 단계로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 순서를 좀 잡아주셔야지. 자, 그럼 실시계획은 국계법에서 한번 배웠어요. 우리가. 누가 작성하는 계획이죠? 시행자가 작성하는 수립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그럼 실시계획은 막 자기 마음대로 작성하면 안 되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거 무슨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돼야 된다. 개발계획에서 도로를 10개 설치하세요 라고 자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10개를 설치하는 거야. 근데 실시계획은요 어디다가 설치하겠다가 나오는 거예요. 도로를 어디다 몇 차선 도로 10개를 설치하겠다. 또 여기다 병원 5개 설치하겠다 그러면 위치가 없거든요. 여기는 어느 위치에다 병원을 설치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요거예요. 실시계획. 그럼 요거를 시행자가 작성해서 자 문서니까 요거 받아야죠. 인가. 자 인가 받으면 효력이 완성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인가권자가 뭐하면 고시하면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시계획 고시라고 부릅니다. 고시. 고시까지 하면 어떻게 사업해도 된다. 이게 확정된 거예요. 사업계획서가. 그러면 이제 시행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실시계획을 보고 사업을 하시면 돼.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사업 시행이 나오죠. 요때 하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 됩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은 여러분들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오른쪽에 보세요. 거기 오른쪽에 보면은 사업 시행 오른쪽에 수용 사용 방식 동그라미 수용 방식. 자, 그다음에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요건 아셔야 돼요. 사실 여기서 두세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5번에서 작년 같은 30회 문제에서 요거 세 문제 나왔어요. 여기서 쉽게 말하면 6문제의 반이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도시개발사업 몇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 가지. 첫 번째는 전부나 일부를 수용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수용 방식.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를 교환한다 그러지. 이걸 환지라 그래요. 환지. 세 번째가 혼용이에요. 혼용. 자 그러면 몇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세 가지. 혼용이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자 A라는 도시개발구역이 있으면 여기 전체를 강제 취득해서 보상금 주고 여기는 토지 소유자 내보낸 다음에 사업하면 이건 수용 방식이에요. 자 환지는 여기는 원래 갑들이 갖고 있는 논밭이 있을 거야. 논밭. 요거를 자 새로 개발을 해서 개발을 해줘요. 시행자가 개발한 다음에 이거 대지로 바꿔줍니다. 대지로 바꿔요. 자 대지로 바꾼 다음에 보상금 주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 토지 소유자한테 이 새로운 토지로 바꿔주는 거야. 환지라고 하는 건 토지를 교환해 주는 거예요. 헌 토지 대신에 종전 토지 대신에 새로 조성해서 교환해 주는 방식. 이게 환지입니다. 환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100%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혼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쪽 다시 말하면 한쪽은 수용 방식으로 하고 한쪽은 환지 방식으로 해요. 같이 하는 같이 동시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는 게 혼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혼용 같은 경우는 분할해서 사업할 수 있고 분할하지 않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뭐 혼용은 많이는 안 나와요. 주로 나오는 게 수용해서 한 문제, 환지에서 한 문제. 어쨌거나 중요한 건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수용 방식, 두 번째 환지, 세 번째는 혼용. 이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사업이 끝났대요. 그러면 우리 맨날 하던 거 있죠. 공사 끝나면 검사 받아야지. 검사. 이게 뭐냐면 준공검사 이렇게 돼요. 준공검사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준공검사는 자 시행자가 공사 끝냈으니까 요 실시액하고 공사 끝난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정확히 일치하면 검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상 없다라고 행정청이 확인해주는 과정이에요. 이게 준공검사입니다. 그럼 시행자가 이제 공사 끝나고 준공검사 받으면 공사는 다 끝나요. 자, 근데 일반 구민은 아직 신도시가 끝났는지 모르니까 맨 마지막에 하는 게 공사 완료 공고죠.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 이렇게 됩니다. 공고. 그러니까 맨 밑에 가면 공사 완료 공고 보이실 거예요 지금. 요 절차가 다예요. 이 절차를 가지고 하나씩 붙이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을 먼저 잡아놓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그 208페이지는 그 정도만 이제 큰 틀만 좀 잡아 놓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오른쪽 가서 209페이지 자 2장으로 해서 도시개발법이라고 써 있고 도시개발법은 자 문항순 적어 놓으세요. 6문제 나옵니다. 자 6문제 중에서 목표 점수는 5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목표를 잡아 놓으시면 되고요. 그 밑에는 볼 게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면 210페이지 가시면 총칙이 있어요. 총칙. 자 일단 총칙은 두 가지입니다. 항상 법을 만든 목적 시험에 안 나와요. 보지 마시고 두 번째가 용어정의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용어정의 가만히 보시면 두 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도시개발법은 별도로 용어를 안 써요. 국계법에서 쓰는 용어를 다 갖다 쓰기 때문에 별도 용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번에 도시개발구역 나오는데 자 도시개발구역은 여기 있네 지금 여기 자 도시개발 사업을 자 시행하기 위한 구역이라고 보시면 돼.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러면 도시개발법은 자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만 적용되는 법이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된 구역에서 내려갑니다. 2번. 자 도시개발 사업 나오는데 도시개발 사업 뭐예요? 그러면 단지를 만드는 거야. 단지. 그래서 자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자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의 동그라미, 시가지의 동그라미,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여기는 가보면 대부분이 도시개발구역 크게 좀 넓혀보면 여기가 개발된 지역입니까? 개발이 안 된 지역입니까? 주로 개발이 안 된 자 논밭이 있는 지역이잖아. 논밭 과선이 있는 지역이니까 여기를 뭐 하는 거예요? 개발한다는 얘기는 토지를 싹 밀어버리고 대지로 다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논밭에다 건물 못 짓잖아요. 그죠? 보존지역이니까. 그걸 개발지역으로 바꿔준 다음에 싹 밀어버려 토지를. 평지로 탄탄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바둑판으로 바꾸면 되지. 이렇게 여기 도로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하면서 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주거단지, 주거 기능이 있는 단지, 상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한다. 그럼 단지를 만들어가면 여기가 뭐가 되는 시가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데 주로 여기는 사업이 토지 중심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 개발이 안 된 토지를 새로이 개발하는 토지 이걸 말하는 거야. 개발이 안 된 토지를 새로이 개발하는 데 적용되는 토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철저하게 토지 중심의 개발 사업이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시행자가 준공검사 왔습니다. 그러면 토지 개발 끝내서 준공검사 받는 거예요. 물론 건물도 짓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주된 사업은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그 정도 되시면 돼요. 용어 정의는 시험에 많이 안 나오니까 뭐 그렇게 간단히 확인하시고 내려가셔가지고 보세요. 2장으로 내려가면 자 챕터 2 자 거기 제목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썼냐면 개발계획 수립 그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개발계획 수립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렇게 돼요. 이걸 묶어서. 이거 이제 우리가 절차가 가는 겁니다. 그럼 먼저 1단계로 도시개발 사업을 내면 뭐가 있어야죠? 개발계획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구역을 지정하잖아요. 그럼 1번이 개발계획 수립 단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1번 끝나면 뭐 끝날까? 개발계획 수립 끝나면 뭐 끝날까? 뭐 시작될까? 도시개발구역. 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먼저 자 1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개발계획 수립이라고 써있고 수립 시기라고 써있어요. 그럼 수립 시기는 지금 배운 그대로 가시면 돼. 그럼 여러분 개발계획은 언제 수립해요? 여기. 자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합니까? 후에 합니까? 그 1번에 원칙에 써있잖아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게 원칙이다. 그럼 법이라고 하는 게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외조항도 있는데 예외조항은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일단 예라는 뜻은 이 순서를 1번하고 2번을 바꾸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외적인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 2번이 먼저 시작되는 거지. 구역을 먼저 정하고 나서 두 번째는 뭐 할 수 있다?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경우를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 보세요. 예를 들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고 딱 가봤더니 이 지역이 녹지지역이래. 자연녹지 예를 들어서. 그럼 자연녹지면 또 생산녹지래요. 그럼 녹지라는 얘기입니다. 녹지. 그럼 현재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면 땅값, 지가가 높아요, 낮아요? 그렇다 땅값이 싸지. 여기다 이제 우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원칙적인 절차로 한번 가볼까요? 먼저 뭘 수립한대요? 개발계획 수립한대요. 요 개발계획 수립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1년, 2년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정보가 세력할 수 있어. 투기 세력한테. 그럼 투기 세력이 어디다 신도시 개발한다고 하더라. 자, 그러면서 미리 정보를 얻어서 뭐해? 투자를 하는 거야, 여기다. 그러면서 이 땅값을 올려버리는 거야, 막. 그러면 자, 우리가 그 이후에 보세요. 그럼 여기에 중간 단계 개발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 사이에 투기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걸 투기 대상으로 해봐서 주가를 막 올려버리는 거예요, 땅값을. 그러면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그때는 이미 지가가 다 올라버렸어. 그러면 보상금은 요때 기준으로 잡거든 우리가. 그러면 사업의 타당성이 많이 떨어지지 우리가. 왜냐면 사업비가 초기 비용이 보상이 많이 들어가면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가, 땅값이 싼 지역은 이거를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 땅 한 다음에 지가가 낮은 상태에서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거지. 그리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박스에 있는 지역이 순서 바꿀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거기 보시면 자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제가 읽어볼게요.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공개모집하는 게 공모입니다. 자 그럼 공개모집한다는 얘기는 이미 구역이 있다는 얘기지.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밑에 박스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자 밑줄 그세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대요. 자 순서를 그러면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뭘 먼저 하고?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지역들이 자 박스 안에 있는데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5개 있어요 지금. 그걸 지금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다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만 해드릴게요 제가. 그러면 기역, 니은은 녹지만 동그라미 쳐. 우리가 녹지를 3번 안 했기 때문에 녹지다 이래요. 지금 그 정도만 오셔도 돼요. 그럼 자연 녹지가 기역, 생산 녹지가 니은이면 둘 다 공통점이 녹지 맞죠? 그럼 녹지는 보존적이니까 땅값이 싼 지역이잖아. 그런 지역은 구역을 먼저 정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도시지역, 외의지역이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도시지역, 외의지역은 몇 군데 지역인가요? 자 지난주도 했지만 관농자가 되죠. 왜냐면 우리가 용도지역이 4개 있잖아요. 도관, 농자. 그중에 도시지역, 외의지역은 도시지역 빼면 3개 남잖아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그럼 이 지역도 보전지역 맞죠? 그러면 1번, 2번, 3번 기역, 니은, 디귿 공통점이 있나 없나? 보존지역이에요. 그래서 땅값이 싼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은 뭘 먼저 하고 나서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뭐 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 순서 바꿔서 할 수 있다. 그럼 법이라고 하는 건 원칙을 가지고 만들었을까? 예를 가지고 만들었을까? 원칙. 원칙 가지고 쭉 설명드리는 거야. 그러나 예외적인 조항도 있다는 건 기억을 하셔야 돼. 순서를 바꿔서 할 수 있다. 그 지역의 공통점은 지가가 높은 지역, 낮은 지역, 낮은 지역. 그 정도만 하면 돼. 그래서 녹지 지역이라든가 도시 지역, 외의 지역.
거의 녹관농자가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보존지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오른쪽 가면은 211페이지 가세요. 개발계획 변경이 있는데 변경은 두 개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 지정 권한은 직접 했던 거라며. 자,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관계 중앙행정인의 장, 시장호수구청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요청했던 거라며. 자, 그럼 직접 변경할 수도 있지만 뭘 받아서 요청받으면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했던 거라며. 이렇게 하시고, 변경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직접 필요하면 본인이 변경할 수 있어. A란 내용을. B란 내용으로. 근데 본인이 모를 수도 있지. 요청받아서 변경할 수도 있다. 자, 내려가서 2번. 개발계획 수립 동의가 나옵니다. 환지 방식에 밑줄으세요. 자, 여기서 개발계획 수립권자가 개발계획 수립을 할 때 환지 방식, 다시 말하면 개발계획 내용 속에 사업 시행 방식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아까 사업 시행 방식이 몇 개 있었죠, 여러분들? 3개. 그중에 환지 방식. 이거는 토지를 뭐 해주는 거예요? 교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의 의사가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민감하지. 내가 새 땅을 받는단 말이에요. 종전 토지 소유자가. 그때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높아. 왜 내 이웃한테는 저 토지 주냐? 시비 걸 수가 있어.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환지 방식은 미리 도장을 받고 출발해요. 동의를 받고. 그때 동의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면적 3분의 2 이상, 총수 2분의 1입니다. 거기 밑줄만 걸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동의 요건은 뭐 우리가 많이 반복하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환지 방식일 때 동의 받는 거예요. 다시 무슨 방식일 때? 환지. 자,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 밑줄. 환지 방식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밑줄. 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환지 방식으로 수립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소유자 의사가 중요하니까 미리 동의를 받고 알아서 수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때 바로 밑에 줄 내려가시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달하는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이상, 이 요건입니다.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 요거는 자, 이렇게 돼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무슨 방식으로 할 때요? 환지 방식일 때는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고, 자, 예외 조항도 한번 가볼게요. 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여기까지만 나오면 원래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시행자가 밑줄 그세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래요. 자, 앞으로 국가하고 지자체 나옵니다. 만능이라고 써놔. 만능. 국가하고 지자체는 만능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동의를 안 받아. 공법 전체에서 통하는 내용입니다. 그 공법에서 만능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규제한다 안 한다? 예, 뭘 받아오라면 다 틀린 지문이에요. 공법에서 국가하고 지자체가 나오면 만능이거든요. 또 하나가 나오면 만능이에요. 상속. 상속. 앞으로 이제 배울 거야 우리가. 상속도 규제하는 형태로 나면 무조건 X야. 공법은 국가 지자체 만능, 상속도 만능이야. 예를 들면 저기 주택법 가면 자, 상속은 전매 제한 대상이다 이렇게 하면 X야. 전매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야. 규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국가 지자체가 나오면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동의를 받지만 자, 국가가 하고 누가 나와요? 지자체 나와요. 그러면 동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게 맞다. 그러면서 여기 두 명에다 밑줄 그어놓고 만능이라고 써놔. 만능. 국가 지자체는 어떤 경우도 규제 안 하는 거지. 공법의 기본적인 틀이죠. 아니, 국가 지자체를 규제하려고 만든 게 공법이 아니잖아 우리가. 우리 민간을 규제하려고 만든 게 공법이기 때문에 특히 국가 지자체는 만든 게 제일 센 거야. 행정청이니까. 됐고요. 내려가서 자, 내용이 있습니다. 개발계획 내용은 여러분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내용은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자, 그리고 4번에 가면 개발계획 수립의 구체적 기준.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개발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요? 원래 이름이?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계획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도시개발 사업은 출발점이 어디죠?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은 출발점이 어디죠? 자, 가볼게요. 국계법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국회법 배웠죠? 거기서 보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자,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보면 네 번째 내용이 뭐냐면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입니다. 출발점이 이미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분가시켰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서 사업하겠다가 결정이 되고 나서 수립하는 게 개발계획이거든요. 그럼 이 개발계획은 위치가 관리계획이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 도시군관리계획 자체가 상위계획이 있었나요? 국계법상? 두 개 있었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 있었죠. 그러면 자, 요 개발계획도 상위계획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두 개 있다는 거지.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돼 있대요. 또는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대요. 그러면 개발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맞나요? 하위계획은 무슨 계획에? 상위계획에 부합된다. 그걸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해를 통해서 접근하셔야지 외우면 안 돼. 자꾸 뭔가 외우려고 그러지 마요. 최대한 이해를 좀 하세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제 읽어드립니다. 자, 국계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나오잖아요. 개발계획이 거기다 밑줄으면 되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한다. 부합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발계획은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이 하위계획이 되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니까 하위계획은 무슨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상위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정도만 하시고 넘기십시오. 다음 장. 자, 넘기시면 2번에 212페이지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1번의 지정권자 별표. 지정권자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지정권자라는 뜻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 여기서부터 출발했는데 아까 자, 우리가 개발계획부터 출발했는데 지정권자 누구냐 구체적으로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정권자 보시면은 원칙 예를 일단 밑줄 그으세요. 2명 행정청 중에서 원칙이 있고 예가 있습니다. 자, 원칙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에요. 대도시장. 자, 예가 누구냐면 국장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있는 자가 지정권자입니다. 여기 있는 자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중요하냐면 여기는 대부분의 역할을 다 한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 모르면 일단 누구를 얘기를 하시면 돼요. 지정권자가 한다. 예를 들면 여기 시행자 중에서 조합이 있거든. 조합 오늘 배웁니다. 조합이 있는데 조합 설립할 때 인가 받거든요. 정관에 대해서. 그 정관에 대해서 인가를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물어보면 지정권자. 그 여기도 있잖아요. 시시의 인가 누구한테 받아요? 지정권자. 이렇게 하는 거야. 통일을 시켜서. 그래서 한 군데 빼고 다 인가권자나 또 이런 인가권자라든가 뭐 준공검사 이런 건 전부 다 누가 해주냐면 지정권자가 한다. 그냥 퉁쳐서 통일시켜버려.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행자 지정, 시시의 인가 다 누가 해요? 지정권자가 하니까 중요하지. 시험에 나오죠. 그 중에서 예외를 주로 내. 예외를 여기다. 여기는 원칙을 내는 게 아니라 예의를 낸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원칙은 밑줄만 긋고 넘어가셔도 돼. 시도지사에 있고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장이 누구예요? 대도시장이니까 대도시장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국장도 있다는 거지.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게 5개야. 근데 우리 시험이 오지선다잖아요. 그죠?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거야. 작년도 여기서 답 나왔어요. 답 나왔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 자, 요 5개가 있는데 보세요. 박스입니다. 박스. 자, 여러분들 1번 보시면 국가 보이시나요 지금? 그럼 이제 게임 끝났죠 뭐. 사업을 직접 누가 한대요? 국가가 한대요. 그러면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청이 누구였지? 국장. 그럼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 중에 1번이 국가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 그런 것들은 지금 끝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2번, 3번이 중요해요 사실. 밑에 보면 박스 안에 니은 디귿 보이시죠? 거기다 별표하세요. 여기는 니은 디귿이 키워드입니다. 그 니은은 뭐냐면 요청이에요. 중앙행정위원회 요청한대. 요청의 동그라미. 이건 이미 공부하고 왔는데 보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다시 한번 공부하고 왔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자, 누가 요청한대? 누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대요. 그럼 여기서 중앙행정위원회 장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장관이지. 근데
장관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뺀 제외한 나머지 장관이에요. 왜냐면 장관 중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지정할 수 있죠. 그럼 나머지 장관들은 지정권이 없죠. 그럼 국장이 찾아와서 뭐예요? 부탁하잖아, 요청.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중앙행정기관회장이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맞는 얘기잖아. 그걸 어떻게 내냐면 환경부 장관이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낸다는 거예요, 시험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되게 어려워. 왜? 나는 중앙행정기관장으로 외웠는데 왜 환경부 장관이 나왔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똑같은 말인지 모르면. 그래서 도시개발법이 이해가 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일단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 제외한 나머지 장관이다. 장관들은 지정권이 없으니까 국장한테 뭐 한다? 요청. 그럼 국장이 뭘 받아서? 요청받아 지정할 수 있다. 되는 거예요. 자, 디귿번 가볼까요? 디귿은 제한입니다. 제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볼게요.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입기관의 장이, 자, 정부 출입기관의 장이 30만에 일단 동그라미 쳐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기도 네 글자 국가계획 나오죠. 자,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의 동그라미,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니은에서 봤던 거는 뭐 하는 거고요? 요청. 지금은 제한이야. 자, 그럼 거기에 공공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자, 이 공공기관의 장이 만약에 요청한다. 이때 중요한 건 30만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자, 요거 두 개 비교해 볼게요. 요청할 때는 면적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지만 면적이 10만이건 20만이건 장관들은 무조건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공공기관의 장이 뭐 할 때는, 제한할 때는, 다시 뭐 할 때? 제한할 때는 면적이 30만이 안 되면 제한을 못해, 국장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모르면 문제를 못 풀지. 그럼 공공기관의 장이 딱 나와요. 나옵니다. 면적 얼마? 30만이 이상이 돼야 누구한테 제한할 수 있다? 국장한테 제한할 수 있고, 국장의 제한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가 되는 거지. 그 요청은 면적이 없지만 제한은 면적이 필요하죠. 이때 면적 얼마? 30만.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포인트를 잡으세요. 포인트. 지금은 이렇게 잡으셔도 돼. 자, 그리고 여기서 공공기관의 장은 누구를 말하냐면 대표적으로 밑줄을 놓고 한 명만 써놔요. 여러 가지, 자, 여러 명이 있어요, 공공기관의 장이. 자,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한 명만 대표적으로 보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자, 그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한을 할 수 있지. 공공기관의 장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도시개발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 중에 하나가 토지주택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주택공사가 면적 얼마? 30만 이상으로 국장을 찾아갈 수 있죠. 찾아가서 뭐 할 수 있어요? 제한. 그럼 국장이 제한받아서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 니은번은 뭐 하는 거고? 요청. 디귿은 뭐 하는 거고? 제한. 그렇지. 요때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면적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요청할 때는 면적 제한 안 한다는 얘기지. 면적이 얼마든 상관없이 요청할 수 있지만 제한할 때는 면적이 얼마 이상이 된다? 30만. 됐고. 자, 그 다음에 리일번 가면 둘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에 걸쳐 있대요. 자, 걸쳐 있대요. 걸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협의를 통해서 지정할 자를 정해요. 근데 맨 끝에 밑줄 거예요. 협의를 했어요, 못했어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체크하면 됩니다. 그럼 누가 지금 협의를 못했죠?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협의를 못하면 지정권이 없어져 버려. 그럼 누가 지정한다? 국장. 마지막 천재지변 밑줄. 여러분, 천재지변이면 긴급한 사유 맞지요? 예, 그럼 중앙에서 해요. 시도의사 못합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유 이런 거 나오면 다 중앙으로 이제 넣으시면 돼. 그래서 천재지변만 체크하면 되겠고, 총 지금 몇 가지죠? 지금 5가지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지정권자가 물어오면 누구라고 하셔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됩니다. 됐고, 오른쪽 가서. 자, 213페이지예요. 지정 요청. 자, 여기서 보세요. 지정권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 시도의사 밑에 몇 명 있죠? 우리 행정청? 시도의사 아래, 바로 아래에 있는 행정청에 3명이 있잖아, 우리.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권한이 있나 없나? 지정권이 없죠. 자, 그러면 누구한테 요청을 해야지? 행정처이니까. 누구한테 요청할까? 시도의사한테. 그럼 시도의사가 뭘 받아서 요청받아서 지정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걸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요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누구한테 요청하고? 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누구한테 요청해? 시도의사. 그럼 여기는 국장도 요청받아 지정할 수 있고 시도의사도 요청받아 지정할 수 있지. 장관들은 누구한테 가고? 국장한테 가서 요청하는 거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누구한테? 시도의사한테 가서 요청할 수 있다. 그걸 써놓은 거니까 간단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고, 규모 가보세요. 3번에. 여러분, 규모는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규모는 면적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되겠어. 그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죠 지금. 그러면 여기는 공적개발이에요, 사적개발이에요? 공적개발지역은 면적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 그래서 면적이 다 이상. 밑에 박스 안에 보면 도시역 밑에 안에 있는 지역 보면 숫자가 있고 이상으로 돼 있어 다. 쉽게 말하면 공적개발은 크게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사적개발은 조그맣게 해야 돼. 그럼 우리가 하는 규모는 미만으로 돼 있단 말이야 다. 얼마 이상은 안 되고 얼마 미만으로만 해야 된다. 그 쉽게 말하면 공적 개발은 크게 하고 우리가 하는 개발은 사적 개발은 조그맣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일단 숫자 옆에 이상이라고 다 써 있는 걸 먼저 확인하세요. 그래서 박스 안에 보면 1번에 도시지역 보이고 2번에 도시지역 외지역 보이시죠? 도시지역 외지역은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1번 하나만 봐요. 그럼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이잖아, 우리가. 거기 지역이 나와 있지 지금. 근데 여러분들 그거 다 밑줄 긋지 마시고, 자, 지금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써 있어요. 밑줄 긋지 마세요. 공업지역 보이시죠? 거기다 별표 하나만 하시고, 그럼 공업지역에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얼마로 써 있죠 지금? 네,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만 지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가 공업지역인데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면적이 2만이래.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얼마 이상부터? 3만 이상. 032, 032 그렇게. 앞잡아서 032는 앞으로 1년 내내 외칠 건데요. 뭐. 그래서 해당 지역이 공업지역이래요. 용도지역이. 그럼 공업지역에다 지정할 때는 자, 면적의 제한 얼마에 물어본단 말이에요. 본시험 가면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면적이 최소 얼마 이상은 돼야 돼요? 3만 이상. 그 앞잡아서 어떻게 외운다? 032로 외운다. 032. 자, 일단 032를 먼저 크게 외쳐. 그럼 나머지 지역은 다 합쳐서 1만이야. 그럼 얼마나 쉬워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원래 외울 때는 하나씩 어떻게 외워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공업지역만 얼마 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싹 다 묶어서 1만 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공상이 빼고 나머지 1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연습이 되면 이런 것들은 나와라 해야지. 맞춰줄게. 근데 이게 29회 때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가로넣기로. 숫자 그대로. 요거는 올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지문에도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하시고 내려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자, 3번에 가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나오죠. 큰 의미 없어요. 넘기세요. 절차 같은 건 지금 안 봐도 되고. 자, 214페이지 갑니다. 자, 214페이지 가면 제목이 뭐죠? 4번에? 예. 지정고시의 효과 나오죠, 지금? 지정의 효과.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 국계법이랑 연결되어 있는 건데, 자,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여기 A라는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어요. 근데 이 지역이 농림지역이었어. 논밭이 있는 지역에다가 신도시 개발하겠다고 지정한 거야. 그럼 이 지역이 원래 용도지역이 보세요. 자, 원래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는 무슨 지역이었지? 농림지역이면 이 지역은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발 못하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도 개발이 안 되잖아. 근데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개발해야 될 거 아니야 가서. 그 용도부터 바꿔줘야지. 그럼 우리가 용도지역이 몇 개 있어요? 용도가 4개 있잖아요. 도관, 농자. 그럼 무슨 지역으로 바꿔줘야 될까? 자, 여러분들 도시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환경보호지역이 있잖아요.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여기밖에 없잖아. 여기가 계속 농림지역으로 돼 있으면 개발 못한다니까 지금. 근데 신도시 개발하겠다고 지정해놓고 거기가 농림지역이래.
개발 못한다 그러고 멍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 빨리 바꿔줘야 용도직을. 자, 무슨 지역으로? 도시역으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무슨 지역이었다면 농림지역에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했죠. 그럼 이 지역은 이렇게 바뀌어. 무슨 지역으로? 도시역으로. 이걸 뭐라 그래? 용도지역 변경이라 그래. 다시 용도지역 변경이잖아 지금. 근데 원래 용도지역 변경은 소속이 여기요, 여기. 무슨 계획? 관리계획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관리계획을 통해서 하나의 농림지역이었던 지역을 도시로 바꾸려면, 변경을 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서 뭘 하고? 오랜만에 하는 입안. 두 번째는 결정. 세 번째는 고시를 해야 되잖아. 이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하나의 지역이 바뀌는 거야, 용도지역이. 그러니까 요 단어만 쓴다 그랬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도시군관리의 결정을 해야만 하나의 용도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군관리를 통해서 입안도 하고 결정도 하고 고시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차 생략해도 거친 걸로 본다 라고 의제를 시켜주는 거야. 그럼 이 지역은 어떤 지역으로 의제가 돼요? 아니야, 무슨 지역으로 의제가 돼요? 도시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걸로 본다. 그러면 이 관리기획이라는 거라는 절차를 모두 거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거쳐도 거친 걸로 보는 게 의제 맞죠? 의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의제가 되고, 또 하나 이 지역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 있나 없나?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의제가 몇 군데로 되는 거죠 지금? 2개. 하나 무슨 지역? 도시지역. 또 하나 지구 단위 계획구입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밑줄그시면 돼요. 보세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밑줄 A라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고시했다. 자,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계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밑줄,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지구단위 계획구로 결정돼 고시된 걸로 본다 하고 슬러시에 다만까지 가지 말고. 그럼 지금 본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의제잖아요. 몇 군데로 의제된다? 2군데. 하나 무슨 지역? 도시지역. 그리고 하나는 지구단위 계획구로 결정되어 고시된 걸로 본다. 의제를 시켜놓고 이제 사업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A라는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순간 용도지역이 자동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잖아. 도시역으로. 그럼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됐으니까 신도시 개발할 수 있다는 뜻이고, 막 개발하면 안 되니까 지구단위 계획구까지 의제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 2군데로 의제가 되고요. 자, 내려가서 2번 가서 행위제한 가세요. 자, 하나 하시고, 자, 2번은 여러분 좀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행위제한. 내려가서 밑줄 개발행위허가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개발행위허가를 국계법에서 이미 공부했어요. 기억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자, 우리가 전국토에서 몇 가지 행위할 때 허가를 받으라고 배웠냐면 6가지. 원래는 번호는 5개인데 세부적으로 가면 6개예요. 왜냐하면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를 나눠서 보면 6개가 돼요.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쌓기. 자, 요 행위가 도계법도 똑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시면 허가 대상이 나오거든요. 허가 대상 개발 행위가 오른쪽에 가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렇게 있어요. 215페이지. 그럼 요 행위를 할 때는 미리 뭘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그러면 기역번 보세요. 215페이지 맨 위에 있는 박스예요, 박스. 자, 기역 제목에만 밑줄. 첫 번째 무슨 행위 할 때 허가 받아야 됩니까? 그래요, 건축물의 건축. 두 번째는 읽어요, 그냥. 공작물 설치. 건물 짓고 공작물 설치하는 거잖아, 그죠? 똑같아. 국계법이랑 차이가 없어. 자, 디귿감 토지 형질 변경 나오죠? 거기도 똑같아. 자, 그 다음에 토속 채취도 똑같아 지금. 그러니까 다를 이유가 없는 거지. 개발행위가 뭐 국계법하고 도계법이 다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토속 채취 있고 토지 분할 있을 거예요. 또 만나보세요. 물건 쌓아놓는 행위 나오죠? 몇 개월? 1개월 배웠잖아 우리가. 동그라미 쳐놔요. 1개월 이상. 그럼 기역번부터 비읍번까지는 국계법에 있는 내용이랑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하나가 더 추가돼요. 거기 보시면 시읍번에 가면 중목벌채 식재 나오죠? 그거 별표해야지. 그러면 뭔가 똑같은 거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총 7가지 행위예요. 그러면 기역부터 시읍까지니까 7가지 행위입니다. 이 행위를 우리가 가서 하는 거지. 어디에서 할 때?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도 건축하고 공작물도 설치하고, 예?
토지 형질 변경도 하고 토적 제치, 토지 분할, 물건 쌓기 몇 개월? 1개월 이상. 자, 할 때는 허가를 받는 거고 추가되는 게 하나가 더 있다. 그게 나무를 자르거나 심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중목 벌채 식재. 벌채의 동그라미 식재. 자, 우리가 중목 벌채 식재인데 이 나무를 자르거나 심는 행위를 많이 해요.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유실수가 아닌 나무 같은 경우는 보상금이 얼마 안 나와. 그걸 다 잘라버리고 유실수로 심는 거야. 그럼 보상금이 2배 정도 더 나와요. 이게 그 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거예요. 그럼 도시개발구역안에서는 몇 가지를 허가받아야 돼? 몇 가지? 몇 가지 행위할 때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럼 7개예요. 그게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 거지. 이 안에서. 그때 미리 허가받고 하라는 얘기잖아. 왜? 이 행위 자체가 도시개발 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때문에 금지시키는 거야. 이게 우리가 가서 예를 들어서요, 신도시개발 사업 지역인데 갑들이 가서 뭐 했는데? 가서 건물 짓는데. 근데 공적 개발하는데 개인이 먼저 개발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금지시켜버리는 거지. 이 금지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 이걸 허가 대상이라 그래요. 이런 행위를 할 때는 공법은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상대적 금지이기 때문에 이 행위를 하려면 미리 뭘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걸 허가 대상 개발 행위라는 거. 원래 허가 대상, 허가 받고 해야 됩니다. 건축물의 건축, 허가 미리 받아야 돼. 공작물의 설치 미리 허가 받아야 돼. 토지 형질 변경 이것도 허가 받고 해야 돼요. 자,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쌓기 몇 개월 이상? 1개월. 그 다음에 나무를 자르거나 심는 행위,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총 7가지 행위는 미리 뭘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입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무한반복 할 겁니다. 앞으로 도정법에 또 나와요. 다음 주에 또 그때도 물어볼 겁니다. 제가. 자, 내려가서 허용사항 가보실까요? 3번에. 자, 허용사항 2번은 패스하고 3번 가시면 돼. 거기 허용사항 중에서 허용사항이라는 얘기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기억번 한번 보세요. 재해복구나 재난수를 위한 응급조치. 자, 응급조치의 밑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응급조치 공부했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공법이 아무리 자 규제법이라 하더라도 응급조치까지 규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허가받을 필요 없다. 기억나시잖아. 똑같이 나왔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응급조치는 어느 법에서 대입을 해도 허가받아야 된다는 무조건 X예요. 그래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그거 응급조치 밑줄 그으시면 되지. 맞다. 이런 식으로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가 맞는 거고요. 자, 내려가서 기득권보. 자, 기득권보라는 얘기도 국계법에서 한번 공부했는데 국계법에서는 자, 도시군관리계 결정하기 전에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전에 공사나 사업에 뭐한 자? 착수만 하면 이 사람은 공사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라고 배웠죠. 근데 도시개발법은 착수도 해야 되지만 신고까지 해야 돼요. 2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착수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면 안 되고 내가 어떤 공사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신고를 해야 돼.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신고까지 한 다음에 계속할 수 있다가 성립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내용. 자, 기득권보예요. 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 시 당시 이미 그 이전에 자, 관계법령에 따라서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해서 공사나 사업에 착수, 동그라미, 착수했대. 자, 착수한 자는 자, 30일 이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국토교통부령을 정한 신고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지. 신고서에 자, 사업 진행 사항과 사업 계획을 첨부해서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도시와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신고하라는 얘기죠. 이걸 줄이면 착수 플러스 신고예요. 다시 착수 플러스 신고. 대신 신고는 며칠? 30일. 30일이라는 단어 있잖아 지금. 그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하면 계속할 수 있다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내려가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싶게요. 해제. 자, 해제라고 한 단어는 자, 다음 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제목이 뭐죠? 뭐의 해제죠? 이게 해제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해제된다는 얘기지. 그 밑에 보시면 1번 보시면 돼.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에 기준된 날에 형원세 밑줄 언제? 다음 날. 다음 날이 빠진 무조건 X야. 지금은 기초과정은 그것만 해도 돼요 사실.
가서 시험장 가서 다음날 있나 없나를 먼저 보시고 없으면 무조건 X. 다음날이 없는데 해제가 나면 무조건 X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박스 안에 보면 기억, 니은 2개 보일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다음날 해제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먼저 기억본을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자 보세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됐습니다. 몇 년? 3년이 된 날까지 요거 해야 돼. 요거 시시기에 인가 신청해야 돼. 법으로 정한 기간이 3년이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지구 단위 구역 할 때 지구는 3바퀴 돈다 한 거 기억나시잖아. 법으로 정한 기간이야. 딱 3년 준다. 근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시기에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대요. 안 할 수도 있지 뭐.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거 다음 날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해제 의제예요. 의제. 자동 해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제는 시료하고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 다음 날이 있어야지. 다음 날이 여기서 키워드고, 자 일단 3년 준다는 것만 간단히 확인하시면 돼. 하나 더 있어요. 보세요 여기. 자 여기를 보시면 요거 보세요. 여기 동그라미 친 거 보세요. 자 만약에 절차가 진행이 돼서 공사완료 공고가 오늘 이루어졌어. 공사완료 공고가 있다는 얘기는 사업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맨 마지막 절차잖아 이게. 그러면 공사완료 공고가 오늘 떨어지면 이 여기는 자 목적 달성했나 못했나? 했으니까 그때 해제가 되는 거지.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잖아. 목적 달성했지. 그러면 여기도 딱 요거를 집어넣어서 끝내시면 돼. 공사완료 공고일 언제? 다음 날. 이게 니은번입니다. 그래서 자 니은번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라고 써 있잖아 지금. 가로 있는 거 보지 말고 공사 완료하고 오른쪽 끝에 공고일.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뭘 붙여요? 다음 날 붙이시면 돼. 그러니까 해제는 무조건 다음 날이 붙어 있어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기억번, 니은번 전부 다 공통적으로 다음 날이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제 사유를 마무리하시면 되겠고, 다음 장 넘겨서 그 뒤에는 뭐 볼 거 없어요 따로. 뭐 예외 조항 이런 거 보는 거 아니고, 자 챕터 3으로 내려가서 보세요. 챕터 3이 뭐냐면 시행자 파트입니다. 요 3번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게 몇 개 있어요 우리가? 2개 한 거예요. 뭐 했고? 개발계.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까지 끝낸 거지. 그러면 지금 현 상태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됐나요 안 됐나요? 된 상태에서 사업을 누가 할지를 정하는 거잖아요. 이건 다음 시간에 누가 사업 시행자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